중정실록 10권 중정 5년 3월 30일 을리후 두 번째 기사 1510년 명정덕 5년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정실록 11권 중정 5년 4월 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정릉사는 이미 불타서 공회로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사리각이 불탔다 하여 유생을 많이 가두고 사족에게 추궁하여 잡으니 분요가 막심합니다. 또 정성으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놀랍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 추국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한급의 일은 처음부터 수의할 것이 없었고 또한 그 의논을 써서도 아니 되니 사간인을 석방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생들이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회를 불태워 도성이 밤에 화나여 민중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고 또 상전의 사자를 전력하였으니 이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데 소유를 염려해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등이 대간이 되어 이미 조정의 기강을 진작시키지 못하여 크게 놀라운 일을 가져왔다. 저 유생도 오히려 이래 하거늘 하물며 강한 신하이겠는가? 대저 임금이란 하늘을 대신하여 사물을 다스려 착한 것은 상주고 악한 것은 벌주는 것이고 대간이란 기강을 유지하여 조정을 바르는 것이다. 경등은 유생들이 이단을 배척하는 것이라 하니 정령사는 지금 공회가 되어 도성 안 여염 가운데 있는데 어찌 임의로 불을 지를 수 있는가? 이 무리를 어찌 유생으로 논하겠는가? 모름지기 매우 징계하여 무사람의 분노를 쾌하게 하라. 경등이 비록 정령은 소홀히 여긴다 하더라도 민간은 걱정하지 않는가? 민간은 걱정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조정은 생각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조정을 만홀히 여기고 상정을 전력하였으니 그 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경등의 말이 유생을 구제하는 것만 알고 조정의 기강을 진작하는 것은 알지 못하니 경중과 시비를 따지지 않고 말하는 것인가? 다시는 말하지 말고 다시 조정의 기강을 진작하라 하였으나 두 번 아뢰었고 또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11권 중정 5년 4월 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간원 온 사가 아뢰기를 방금 문을 높이고 교화를 일으켜 좌도를 심하게 배척하는데 불당에 실화한 까닭으로 수상을 보내어 큰 옥사를 일으켜 양하게 유생을 잡아가두고 죄 없는 사람에게까지 파급되어 성안이 소유하니 성덕의 누가 됨이 어찌 적겠습니까? 또 국가와 크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정성을 보내어 추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가령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면 무엇으로 더 하시렵니까? 무릇 추국 등의 일은 항상 국기일을 피하는데 하물며 이 긴급하지 않은 일을 반드시 국기일에 추국하려 하시니 이것은 더욱 큰 과실입니다. 광패한 무리의 범한 바가 추국할 만하더라도 마땅히 유사에게 붙여 추국할 것이요 천위를 진동하여 무사람의 시청을 놀라게 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성덕의 큰 누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시비와 경중을 깊이 개교하여 감히 아뢰었는데 도리어 신등에게 유생만 구제할 줄 알고 시비는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신등은 재직할 수 없으니 재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피험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우선 중학 유생을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헌부 온 사가 아뢰기를 상교의 신등이 시비를 알지 못한다 하셨으니 신등은 참으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저 유생들이 높고 큰 집을 불태웠으니 무슨 일을 모의하였는지 알 수 없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상교에 무슨 일을 모의하였는가 하시니 이와 같다면 그 옥사가 어찌 작겠습니까? 유사가 된 자도 추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홍문관부지학 이 자견 등이 또한 대신을 보내어 추국하지 말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은 저를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를 범한 일이 있다. 또 그리 어린 아이가 죽은 일에도 삼성이 교자하게 하는데 지금 대신을 보내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그러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의문부 추관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자세히 율문을 보니 고의로 남의
방옥을 불태운 자는 사형에 처하고 빈집을 불태우면 감등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절이니 비록 정범을 잡더라도 사형에 이르지는 않고 또 모름지기 불을 놓은 곳에서 잡아야 좌제할 수 있는데 이 유생들은 불을 놓은 곳에서 잡힌 것이 아니니 비록 그 주위를 다스리더라도 사형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한매 유생은 모두 연소하여 장성하지 못한 자이니 만일 형장을 맞아 생명을 잃은 데 이른다면 임금께서 노우신이 일찍이 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실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용산의 독서당을 개조하라고 명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윤순을 함경도 관찰사로 삼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일 정해 네 번째 기사 태백승이 경천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유생이 중서를 전력하였으니 거주는 마땅히 징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죽을 죄가 아닌데 갑자기 형장을 쓰다가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는 일이 있으면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특별히 내버려 두도록 급히 명하시어 너그럽게 용서하는 뜻을 보이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유생들이 중사를 전력하고 이튿날 그 절이 불탔으니 의심컨대 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추국하면 범한 자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범인도 기뻐하고 노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데 하물며 임금이겠습니까? 만일 분으로 말미암아 중도를 얻지 못하면 이를 그르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천위를 드러내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은 물러가라. 추국한 초사를 보면 저절로 알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사인 이좌화가 좌우 정성의 뜻으로 아뢰기를 중사를 전력하고 정령을 불태운 죄는 그러하지만은 더건대 유생이 모두 미약하고 장성하지 못하였다 하니 만일 형신을 가하여 한 사람이라도 죽는 일이 있다면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예로부터 광동으로 대우하여 비록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죄는 주지 않았었습니다. 하물며 불당의 일로 유생의 형벌이 미친 적은 조종조에 없었습니다. 조용히 잘 살피어 형신을 쓰지 말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다시 회문하게 하여 여러 사람의 말이 똑같아 범한 것이 적실한데도 굴복하는 자는 형신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3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홍문관 예문관이 유생을 형신하지 말기를 청하여 반독하여 논계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3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태백승이 경천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3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개성부의 서리가 내리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내수사 노자가 공솔하기를 유생들이 그날 마을 사람의 발을 걷어 묶고 불을 붙여서 절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나 율문의 일부러 남의 집을 태운 죄의 조에 이르기를 모름지기 불을 일으킨 곳에서 잡아야 좌제할 수 있다 하였으니 모름지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의사한 것으로 좌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사를 전력한 것은 유생들이 참으로 중사인 줄을 알고서 그리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소하고 미약한 유생이 원래 죽을 죄가 아닌 것으로 형벌을 받다가 생명을 잃는다면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시종하는 신하는 전하께서 이단을 믿지 않으시는 것을 깊이 알지만은 외관에서는 어찌 전하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것뿐 아니라 사책에 서서 후세히 전하면 또한 불미스럽습니다. 지금 홍문관 대간 대신들이 모두 골장에 모여 서로 번갈아가며 논청하여 심히 조용하지 못합니다. 또 신천희가 주서로 있을 때 유생들이 하성위의 제사에 가서 중과 싸우다가 혹은 불상을 부수고 혹은 경문을 빼앗고 불기를 깨뜨렸는데 그날 공주의 묘에 불이 일어나서 탔습니다. 정형조가 유생이 고의로 불태웠다 하여 추국하기를 개청하니 성종께서 크게 노하시어 곧 건부로 하여금 추신하게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대사가 있어 중죄도 모두 석방되었는데 사문에 고의로 남의 집을 불태운 죄는 방면하지 않으므로 대감과 대신에 유생에게 형장을 가할 것이 아니라고 강경히 간하니 특별히 명하여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 이 사리강은 공조의 묘에 비하면 공조의 묘가 중하며 이 각은 공해가 아니라 폐사이니 형추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내수사노자는 본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정령을 수직한 자이고 또 이웃 사람의 공초에도 이르기를 유생이 전일에 중사를 진욕하고서 이를 갈았는데 이튿날 절이 불탔다 하였으니 이것이 유생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대저유사는 마땅히 추국하여 아래를 뿐이고 처치하는 것은 위에 있으니 질에 청하여 그치게 할 것이 아니다. 공주의 묘는 교외에 있고 이건 도성 안에 있어 궁궐과 가까우니 만일 불이 민가에 번진다면 그 화가 어찌 작겠는가? 중사를 전력하고 이를 갈고는 절을 불태웠는데 교위에 있는 묘를 불태운 것과 어느 것이 경하고 어느 것이 중한가? 그때의 사적을 반드시 일기에 기록하였을 것이니 상과하여 아래라 하였다. 증정실로 11권 증정 5년 4월 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 유생을 형신하지 말기를 청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예로부터 유생을 대우함에 있어 큰 허물이 있는 자가 아니면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였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국가에서 성균관과 사학을 설치하여 유생을 배양하는 것은 집에 있어서는 부모를 섬기며 효도를 다하고 조정에 있어서는 임금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선비의 이름을 가탁한 무례배의 짓이니 지금 이 사람을 죄주면 유생에게도 괴할 것이다 하였다. 또 아래기를 사람의 죄를 다스리면 마땅히 율에 의하여 결단한 뒤라야 유사가 법을 받들기 쉬울 것이다. 지금 의건부 경력 김보가 죄를 불태운 사람을 느슨하게 구문한다고 하여 율 밖의 주의를 가하고자 하니 조금 더 유사해서 붙여 구문하는 의미가 없고 유생을 추국하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엄미를 보이시니 옥사를 결단함에 있어 어찌 평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김보는 가까운 이웃을 잡아 가두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기에 이같이 넣어주는가? 이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파직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민조실록 11권 증정 5년 4월 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권균 참의 최인 병조판서 김은기 참판 안윤덕 호조판서 홍경주 참의 한숙창 예조참판 김봉 등이 아뢰기를 광동 등이 중사에게 무례하게 한 것은 죄를 숨이 마땅할 듯 하나 예로부터 유생은 비록 중한 죄를 범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유생의 이런 사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만일 형벌을 쓴다면 범한 자는 할 수 없지만 무고한 원죄가 어찌 작겠습니까? 청컨대 깊이 생각하시어 도위에 내버려 두시고 추국하지 마소서 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1권 중정 5년 4월 4일 기축 네 번째 기사 허문관이 아뢰기를 상교에 유생을 국문하는 것은 중지할 수 없다. 유생에게 형장을 때리지 않는 것이 어찌 정한 법이 있느냐가 하셨으니 신등은 상교를 듣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무릇 옥사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끝까지 케어보아야 합니다. 비록 이름이 유적에 있더라도 형장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죄가 종사와 강상에 관계되어 그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생의 무리가 범한 바가 과연 광폐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상을 캐어보면 경권을 취하여 공부하는 자료로 삼자는 데 불과합니다. 중사를 전력하였다는 것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배사가 중사가 갈 곳이 아니고 또 중사의 행색이 매우 보잘것없었으니 광망하고 경솔한 무리가 어찌 피할 줄을 알겠습니까? 비록 공순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의례 복명 사신을 욕한 것으로 죄질 수는 없습니다. 이튿날 사리각을 불태운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지 못하면서 편백되게 유생을 지목하여 반드시 그 죄를 형옥으로 찾아내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임금이 공평 정대한 도량이겠습니까? 가령 이 무리의 소행이라 하더라도 폐사를 태워 없앤 것이 국가에 무슨 손익이 있습니까? 비록 그 옥사를 끝까지 다스리더라도 다만 광폐한 잘못을 알아낼 뿐인데 무슨 근거로 죄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조로부터 유생을 우대하여 비록 죄가가 있어도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의례 모두 용서하였으니 어찌 본 것이 없어 그러하였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1권 증정 5년 4월 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예문관 봉교 임추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리하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내가 이단을 높이 받들지 않는 것을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오도를 높이고 이단을 배척하시는 것을 신등은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로 본다면 숭신하지 않으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도 오히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바깥 사람이리까? 하물며 후세이리까? 전하께서 유생이 범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시면서 매우 다스리자는 뜻이 교지에 나타나 중사들은 서로 경하하고 사기는 꺾이게 하시며 오도의 소장이 여기에서 결정되겠으니 크게 국가의 복이 아닙니다. 가령 유생에게 다스릴 만한 주가 있더라도 만일 일이 이단에 관계되면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데 하물며 애매한 것을 마구 벌줄 수 있으리까? 예전에 마구간이 불탔는데 공자께서 사람이 상하느냐고 묻고 말에는 미치지 않았으니 대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짐승은 천하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 불당의 화재로 도리어 사람을 상하게 하시니 전하께서는 유생 보시기를 충물같이 하십니까? 안팎에서 모두 전하께서 유생을 짐승같이 보신다고 말한다면 우리 선비의 돈은 끝내 다시 떨치지 못할 것이고 후세에서 전하를 어떠한 임금이라고 이를지 신등은 두렵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행여 깊이 생각하시어 국론에 부합하도록 힘쓰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지금 자자를 보니 심히 간절하다. 유생보기를 충물같이 한다는 말도 또한 마땅하다. 그러나 중사를 전력한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5년 4월 6일 신묘 첫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경상도 경차관 김안국이 추고한 바로는 사간이니 무릇 300여인입니다. 청컨대 장수와 추구할 자는 가두고 그 나머지 긴절하지 않은 자는 모두 방송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5년 4월 6일 신묘 두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유생들이 마주보고 고급하면서 먹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니 지극히 황구합니다. 유생이 저를 불살한 것은 예전에 없던 예이고 유생을 형신하는 것도 또한 예전에 없던 예인데 상께서 이렇게 죄를 주시니 온 조정이 와서 아뢰입니다. 공론이 지당하니 이미 형장을 받은 자는 할 수 없지만 아직 형장을 받지 않은 자는 추국하지 마시면 성덕의 손상됨이 없겠습니다. 어찌 여러 의논을 배척하시면서까지 독단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성의하는 아래기를 갇혀있는 유생의 부모와 노비가 모두 길에서 통곡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언을 믿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온 조정이 모두 황구스러워하는데 하물며 갇혀있는 유생이겠습니까? 성청을 돌리시어 큰 은혜를 내리소서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5년 4월 6일 신묘 세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진시황 때 부고를 그릇 마침에 크게 천하를 수색하였으나 잡지 못하였고 당헌종 때 무원형 배도가 적에게 습격당하였는데 그때에 추궁하여 잡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소위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유생이 저를 불살한 일은 예전에 그런 예가 없었고 유생을 형벌하여 신문한 것 또한 그 예가 없습니다. 신등은 유생을 아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의 전지에 이르기를 천변은 혹시 옥성으로 말미암아 쓸는지 모른다 하셨는데 지금 유생의 원통하고 억울함은 이 이상 더 클 수 없으니 추국하지 말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부고를 그릇 마친 것은 적국의 신하가 저희 임금을 위한 것이지만 지금 이 유생은 조정을 경멸한 것인데 영상이 주관으로서 이렇게 느슨하게 다스리니 그로 말미암아 승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속기 가서 국문하라 하였다. 좌의정 우의정 및 육조와 홍문관 예문관이 유생을 신문하지 말기를 반복하여 논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5년 4월 6일 신묘 네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손난직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국가가 반정한 이래로 도성 안에서 이미 사찰을 회철하여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고쳐서 관부로 삼았으니 이것은 전하의 중흥하신 첫 정사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신등은 벼슬에 나아갈 준비를 갖추고 반공에 모여들어서 각자가 생각하기를 이단이 이로부터 수행하고 오도가 이로부터 흥한다 하여 다투어 서로 눈을 비비며 기다린 지가 이미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이 헐리지 않고 우뚝하게 그대로 있으니 나라의 중앙은 사방에서 쳐다보는 곳이어서 탐묘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또 풀을 없애면서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장차 다시 만연할 형세가 있으니 이것은 중흥하신 첫 정사의 한 가지 쾌하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선종의 부도가 하루 저녁에 다 타버린 것은 비록 한때 놀랍게 들리나 마침내 1100년의 쾌거를 이룬 것이니 오도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육아의 경사이며 또한 종사의 복입니다. 부도에 불타고 불타지 않은 것을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정치에 무슨 손실이 있습니까? 신들은 불이 일어난 원인은 마땅히 내버려두고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 사리각의 불은 설사 유생이 한 짓이라 하더라도 광pe한 한두 유생의 일에 불과한 것인데 애매하여 명확하지 않은 말 때문에 화가 유림에까지 미치고 드디어 큰 옥사를 이루어 오늘날의 지치에 누가 되고 신민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희망을 가로막고 신등 수백인은 이로 말미암아 머리를 숙이고 기운을 잃어 맥이 풀리고 위축되며 또 스스로 서로 이르기를 이단이 이로부터 다시 흥하고 오도가 이로부터 다시 쇠한다 할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한절의 화제로 유생을 체포하여 모조리 국문하게 하시니 신등은 전하의 명성으로 어찌 불당을 중히 여기시어 그러하시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그리하심은 특히 선조께서 창건하신 것이어서 성례의 느낌이 없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그러나 승도들은 유생이 형벌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두 말하기를 부처의 힘이 영함이 있으니 저들이 화를 입는 것은 마땅하다 하며 이에 스스로 그 법을 과시하고 그 설을 장황하게 떠들어댈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장차 후세에 있은 전하를 어떠한 임금이라 하겠습니까? 신등은 마음속으로 전하를 위하여 아깝게 여깁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부월의 엄화를 너그럽게 하시고 뇌정의 위험을 거두어 오도와 이단의 흥하고 수위하는 조짐을 분변하소서 하였다. 상소가 들어오자 전교하기를 바야흐로 유생을 추문하고 있으니 유생으로서는 이런 상소가 있을 수 없다 하였다. 민주실화 11권 중종 5년 4월 6일 신묘 5번째 기사 대간이 유생을 형신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으니 사직하고 물러갔다. 민주실화 11권 중종 5년 4월 6일 신묘 6번째 기사 사가 독서하는 사이에 유운 첨정 이항 정랑 이기 만로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남녀가 다스리는 것을 달리하여 안팎이 전례함이 있는 것은 집을 바르는 도리입니다. 사대부의 집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엄한 구중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후비의 명이 조중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폐찰과 불경은 궁의와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 임의로 중사를 보내어 자전의 뜻을 선양하여 광패한 유생이 무례를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실수한 바가 이미 큽니다. 전하께서는 평일에 모후를 옳은 도리로 받들지 못하심을 부끄럽게 여기고지 않으시고 도리어 노용으로서 양학의 유생들을 모조리 옥에 몰아 가두십니까? 예전에는 비록 만성의 임금이라도 간혹 미행을 하다가 많은 곤욕을 당하였는데 이미 먼저 도리를 잃었으니 어떻게 감히 남에게 노하겠습니까? 지금 보낸 중사는 특히 일개 환관으로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이고 여념 사이의 폐찰은 중사가 갈 곳이 아닌데 우직한 생도와 어리석은 동자가 어찌 중사를 공경할 줄 알겠습니까? 또 사리각의 화제는 간사한 사람과 법무를 도둑질하는 자의 소행이 아닌지 알 수 없는 일이며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인지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전일의 경문을 도둑질한 것으로 노하시어 오로지 유생을 지목하여 고문까지 하면서 의사한 것으로 얽어 놓으니 대개 일개 백성들을 죄주는데도 또한 마땅히 삼가야 하거늘 하물며 이름 유적에 있는 국학에서 양성하는 자이겠습니까? 패조 때의 흥덕사가 또한 일찍이 불탔었으나 모두 내버려두고 불문에 붙였는데 성조에서 유도를 높이고 이단을 배척하면서 도리어 사찰의 연고로 치죄할 것을 생각하였겠습니까? 일개 유사로도 오히려 옥을 다스릴 수 있는데 중심까지 보내어 감독하시고 옥관이 지체하는 것은 본디 그 율이 있는데 특히 법을 넘어 파면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사사로운 노여움의 사역이 되어 중미로 누르시는 것인데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못함을 보이십니까? 대간이 말하고 시종이 말하고 정부의 육조가 말하고 아래로는 태학 재생까지 말하니 이것은 온 나라 사람이 간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사사로운 노여움을 편백되게 고집하시어 아랑곳 없이 이와 같이 심하게 거절하십니까? 예로부터 임금이 가한하는 것을 굳게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그 화가 반드시 종사를 전복시키고야만이 신은 이것을 크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급히 사사로운 노여움을 거두시고 국론을 회의 따르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것은 고든 말이나 절이 여염에 있으므로 불이 이웃 집에까지 번지면 반드시 사람이 많이 상할 것이거니와 이것은 사사로운 노용이 아니다. 임금이 놀라운 일을 보면 어찌 축하여 다스리지 않겠는가 하였다. 준조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7일 MGN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직에 나오라고 명하였으나 대간이 또 사직하고 물러갔다. 준조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7일 MGN 두 번째 기사 김수동과 의금부 당상을 빈청에 나오도록 명하고 전교하기를 유생의 일은 전인의 초선을 보면 반드시 이 유생들이 한 짓이니 마땅 형벌을 가해야 하겠다. 그러나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자 김수동 등이 형을 가하지 말기를 청하였다. 상이 등급을 나누어 죄주고자 하니 수동 등은 내사가 절에 이르렀을 때 유생이 범람한 일을 한 것으로 조율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사에게 불이해한 것으로서 조율해야 마땅하다 하니 수동 등이 조율하여 아뢰기를 윤형은 장 80, 서학의 유생은 등은 장 70, 중학의 유생 등은 장 60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법관이 추문하는 것을 끝내지 않았는데 빈청에 나와서 조율하는 것이 사죄였다겠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승전을 서는 것이니 신등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조율을 한다면 3등으로 나누어 취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제 연령이 차지 않고 선음이 있는 자는 수속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윤형도 유생으로 선음이 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나 아울러 수속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상이 윤형은 외방에 부처하고 김기, 윤, 충좌 등은 점거 하라고 명하였다. 수동 등이 아뢰기를 정범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윤형이 조율을 당하는 것이 너무 중하니 청컨대 결장을 수속하고 그 나머지도 또한 증가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상이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유생에게 주액을 가하지 말기를 청하고 대간이 사직하며 아뢰기를 중사를 보내어 불경을 취한 것은 먼저 도리를 잃은 것이므로 비록 광동에게 욕을 당하더라도 또한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임금은 비록 만기를 총람하나 조정 전체가 아뢰는 것을 거절하고 독단하시니 스스로 옳게 여기는 패단은 정사를 어지럽히는 큰 것입니다. 선왕조이에 상체가 미령하시어 중사를 대성전 신문밖에 보내어 신사를 행하여 기도하여 청하였는데 유생들이 중사를 구타하였습니다. 상께서 이르시기를 이것은 내가 사기를 배양한 소치이다 하시고 끝내 주의를 가하지 않고 도리어 아름답게 여기시어 성득이 지극하셨습니다. 폐조 이르러 유생들이 기신제의 일로 상수하였는데 폐조가 율례로 다스리고 무오년에 이르렀어도 모두 율례로 죄주고 그 뒤에 사륙에 있었어도 또한 율례로 스스로 결단하여 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친히 보신 것입니다. 언감이 오르지 않은데 이렇게 독단하시는 것이 가합니까? 신등을 빨리 체임하소서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과 의금부 당상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물러가 밤에 다시 생각하여 보니 유생 등의 죄는 똑같은데 윤형만이 중죄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처를 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정과 결장을 하게 하였다. 대간, 홍문관, 예문관이 윤형의 죄벌이 과중함을 논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고 태학생, 송, 호례 등이 상수하여 윤형을 죄 주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또한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김석철이 장계하기를 금 4월 초 나훗날 고성혈령 윤효빙 운천현감 한윤 군기시 직장 이해 등이 와서 고하기를 제포의 한거 외추 대조 마도 노고 수장 등 외인 4,5천명을 거느리고 갑주를 입고 궁전 창검 방패를 가지고 성을 포위하여 성 밑에 인가를 모조리 불질러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넘치고 장차 성을 함락시키고자 하므로 윤효빙 등이 통사 신자강을 보내어 그 연유를 물으니 외적이 대답하기를 부산포 첨사는 소금을 만들고 기와를 구우면서 토목 불때 때 쓰는 잡목을 짧게 자르는 것을 속은으로 토목이라고 이랬다.
바치라고 독촉하고 웅천 현감이 외인이 흥리하는 것을 일체 금하며 외료를 줄 때 주지 않았고 제포 첨사는 바다에서 채취할 때 사관을 주지 않고 또 외인 4명을 죽였기 때문에 도주가 병선 수백 척을 나누어 보내어 이곳과 부산포 등의 변장과 서로 싸우는 것이다 하고 기관 스즙 등 세 사람을 살상하였다 하였고 강중진의 군관 문계보는 말하기를 이달 초 나날에 외인들이 성문을 부수고 돌입하여 첨사를 쏘아 맞추어 첨사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므로 내가 외인 3명을 쏘아 맞췄으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타고 성을 넘어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하고 관찰사 윤금선이 또한 치게하기를 대마도 외인 등 다수가 와서 제포를 함락시킨 뒤에 근처의 각 포를 일시에 공격하여 웅천지는 지금 바야흐로 포위되어 있고 성 밑의 민가는 모두 방화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달려갑니다 하였다. 상이 곧 영의정, 김수동,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희안, 교성부원군, 노공필, 여평부원군, 민효정, 좌찬성 이손, 병조판서 김은기, 좌참산 신년로, 함양군 박영문, 병조판서 안현덕, 참의 이공우, 참지 경색창, 지변사 이양, 유담년, 이병정 등을 명하여 빈청에 나와 함께 처철 계책을 의논하게 하였다.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외노가 분물 품은 지가 오래인데 지금 변을 일으켰습니다. 마땅히 먼저 장수 두 사람을 택하여 좌우도에 나눠 보내야 합니다. 아니 상이 그대로 따라 황형을 좌도 방어사로 유담년을 우도 방어사로 삼아 각각 종사관 두 사람과 군관 30인을 대동하고 가게 하였다. 김수동 등이 또 전라도의 관찰사 병사 수사에게 하유하여 경상도에 외변이 있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장수 한 사람을 택하여 전라도에 보내어 비호하게 하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서울에 머물러 있는 외인이 만일 이 변을 들으면 반드시 서로 놀라서 변을 일으킬 것이니 참컨대 수직하는 통사 수종인 등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여 알리지 말게 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외방의 한산한 무사를 서울로 모이게 하여 수비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또 야인이 이 일로 말미암아 변을 일으킬까 염려되므로 함경도 관찰사 고의영사는 북도의 사정을 잘 알며 야인도 또한 형산을 하니 아직 잉임케 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아랫바가 모두 가하다. 다만 고의영사는 북방에 오래 있었고 몸에 또한 병이 있으며 한 사람을 오랫동안 한 벼슬을 맡길 수 없고 새 감사를 이미 자출하였으니 또한 고칠 수 없다. 이 장길은 무죄가 있는데 나인에게 반부한 죄로 영구히 서용하지 않으나 쓸만한 재주가 있으면 감당할 만한가를 시험하여 이를 맡겨 부리는 것이었단가 하자 김수동이 아뢰기를 이 장길의 일로 말하면 지금 한산한 무인을 조출하는 것이 장길 같은 유를 뽑는 것이 아니나 이와 같은 사변에는 비록 장주를 범하였더라도 맡겨 부릴만 합니다. 비병사 종사관은 질이 높은 문신으로 차정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병조 판서를 사면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정신이 혼미하고 모손되어 사례가 견고하지 못하여 이런 급한 일을 당하면 큰일을 감내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사면하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경우는 외변이라는 것 같은데. 중조실로 11권 중종 5년 4월 8일 개사 네 번째 기사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제포 부산포의 첨사의 생선을 알지 못하나 그 성이 이미 함락되었으니 새 첨사를 차견하서 사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로 11권 중종 5년 4월 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외적이 공략하여 그 영세가 크게 치성하니 한 장수로 하여금 성주 덩처의 군사를 주장하여 변에 대비하게 하고 또 도 채찰사를 명하여 서울에 있으면서 조치하게 하고 그 나머지 고내의 일은 방어사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고 또 미리 충청도 군사를 선발하여 대비하고 또 좌의정 유순정으로 채찰사를 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병이 많고 혼미해서 이를 요량하지 못하는데 이 큰일을 맡으면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면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여빈이 이와 같다 하니 나도 놀랍다. 여러 일을 조치하는 것은 아랜대로 하되 더욱 삼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고 유순정에게 전교하기를. 경은 이미 겸 판병조요 또 지변사이니 사퇴하지 말라 하자 순정이 아뢰기를 유담령과 황형이 이미 방어사가 되었으니 또 모름지기 문망이 있는 자를 도순찰사로 삼아서 군령을 정지하소서. 정광필은 비록 대사원이 되었지만 물망이 있으므로 병조 참판에 주의하였습니다. 안윤덕도 물망이 있어 이 일을 맡길 만하니 다만 직질이 났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이미 겸병 판병조이지만은 다만 이를 요량함에 있어서는 혼미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감히 2번 사퇴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광필은 시임 대간이니 안윤덕을 승진시켜 도순찰사를 제수하도록 하라. 정성이 이미 겸 판병조가 되고 또 지변사가 되면 물론이 어떠할지 다른 재상에게 물으라 하자 김수동이 아뢰기를 물론이 모두 순성이 책임을 감당할 만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11권 정정원년 4월 9일 가보 2번째 기사. 도순찰사 안윤덕이 아뢰기를 신은 무예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많으므로 큰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면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순정이 또 아뢰기를 외적이 오래 물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장수를 명하여 내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신윤무 박영문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순정 윤덕에게 대답하기를 물망이 이와 같으니 사퇴할 수 있겠는가?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정 7월 10일건 중정 5년 4월 9일 갑옷 세 번째 기사 상이 명하여 방어사에게 옷 1습과 궁전 각 일부씩을 주고 그 아래는 차등이 있게 주었다. 중정 7월 10일건 중정 5년 4월 9일 갑옷 네 번째 기사 계승부가 아뢰기를 이달 초 하룻날부터 초 나흔 날까지 서리가 내렸는데 곡식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중정 7월 11권 중종 5년 4월 9일 갑오 5번째 기사 안윤덕을 지휘 중추부사로 홍수글 병조 참판으로 조계상을 형조 참판으로 이보를 부산포 첨사로 이권을 제포 첨사로 삼았다. 중정 7월 11권 중정 5년 4월 9일 갑오 6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서울에 있는 외인이 만일 사변을 들으면 반드시 도끼를 발하여 사람을 해야 할 것이니 속히 수위하여 처치하소서 하니 상이 대신하에게 명하여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외인이 이미 거국적으로 침입하였으니 외인은 모두 적입니다. 지금 동평간에 와 있는 자 10인은 다녀고 살려보내어 적에게 보탬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누설되어 그 반란을 일으킨 상황을 들으면 비록 그 그물 속의 고기와 같아 도망하여 살 것은 없으나 반드시 사람에게 칼질을 한 뒤에 죽을 것이니 알지 못하는 틈을 타서 일찍 제거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유순정 박안성의 의논도 이와 같았으며 성의하는 의논들이기를 외노가 원망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일조일석의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관에 머무르고 있는 외인은 곧 뇌옥에 견고히 가두고 소란을 일으키는 정적을 갖추 물어서 처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노공필 민효정의 의논도 이와 같았으며 정미선의 의논들이기를 동평관에 와 있는 외인은 당시에 변방을 범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모두 제거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으나 외노는 성질이 급하므로 만일 변방의 현안을 들으면 조만간 반드시 환란을 일으켜 처치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 신해년에 이 아인이 조산진을 침범하여 그 장조를 죽였는데 크게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러 들어갔습니다. 정벌하러 들어갈 때 도굴지 기직에 수십인이 내조하였는데 모조리 처치하였습니다. 다시 성묘의 성녀가 어찌 살벌을 좋아하여 그리하였겠습니까? 부득이하였던 까닭입니다. 지금 외노도 예전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했다. 의논이 들어오자 성희안 등의 의논을 따라 먼 지방에 두도록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외인은 성질이 조급하여 수금할 수 없으니 청컨대 채찰사로 하여금 더불어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진조 7월 10일권 중종 5년 4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신등이 들으니 경상 우도의 수조론
여인데 김안국이 가둔 자가 360여인이라 합니다. 안국은 사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석방하지 않았으니 추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는 500여인이 1여이다. 충청 7월 10일권 충청 5년 4월 10일 의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평상시에는 비록 작은 재변이 있어도 진탈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의 외노가 난을 선동하여 변장을 필살하였으니 오늘의 방방에 어찌 반드시 하례를 강행하겠습니까? 진화를 행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아뢰는 바를 정부에 물으라 하자 정부가 아뢰기를 평시에 만일 재변으로 피전 감선하시면 하례를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지하지만은 지금은 태평하여서 하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진 사람을 얻으었으므로 행하는 것이니 행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정부가 아뢰는 것이 이와 같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어찌 이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하례는 참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함으로 권정례로 행하라고 명하였다. 충정실로 11권 충정 5년 4월 1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도채찰사 유순정이 사인 한효원을 시켜서 아뢰기를 관에 머물러 있는 외인을 예조에서 사연한다고 유인하여 데리고 와서 역사로 하여금 철퇴를 가지고 중로에서 쳐 죽이게 하며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고 정교하였다. 아이고야. 충정실로 11권 충정 5년 4월 1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대마도의 대관 종병부 성친의 서계에 이르기를 조선과 일본은 입술과 이빨이 서로 맞닿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명국의 선지를 받았는데 그 선지에 이르기를 양국은 다를 것이 없어 아침 저녁으로 통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특히 대마도는 서해의 번병이고 양국이 왕래하는 인후가 됩니다. 정조 때부터 화친의 약속을 정함이 견고하였으나 이 10년 이래로 매사가 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부산포 영공이 내려온 이래로는 대프리아의 신법을 세워 일본인에 대한 모순되는 일을 계속하여 비록 사선을 보내더라도 소선까지 죄다 인수를 헤아려 기록하며 혹은 상관인이 각각 서울에 올라가지 못한 채 포에 허무하게 돌아오고 또 1년 중에 양미를 그 해 안에 죄다 주지 않고서 2, 3년분을 압류하였고 상관인의 주자를 구로시켰으니 군방장이 또한 간사 영공과 마음을 같이하여 난을 부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마도 대주 종병부 소보 성친을 대장으로 삼아 수만 병선을 타고 부산포로 건너와 영공의 부자 형제를 타살하여 목을 베어 문 앞에 달아 메었고 목을 끊어버린 자도 한없이 많습니다. 영공의 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배로 대마도로 건너갔습니다. 동래군 영공에게는 유감이 없으므로 이 뜻을 말하려고 어제 동래군으로 향하였으나 도중에 군사가 있어 일본인을 향하여 활을 쏘기 때문에 일본인도 성리의 문에 불을 붙여서 활을 쏘았습니다. 유감이 없으므로 이 뜻을 서울에 아뢰니 모든 일에 있어서 다시 선례를 알아서 천하에 선포하는 명이 그 정상에 보이면 병선을 적시 물릴 것이며 그런 뜻이 안 보이면 경탄하고 잠식하는 일이 곧 있을 것입니다. 제포, 연포, 다대포, 가라, 이사는 포마다 병화를 입고 배마다 불태웠으나 동시에 동네 차사원에는 조금도 유한이 없으므로 화를 쏘지 말라고 내가 제지하였습니다. 즉시 화답을 구하거니와 오늘이라도 정지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동네 현령 유인복이 종성친에게 회답한 글에 이웃을 사귀는 어린은 예부터 그 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조정조로부터 귀방을 위하여 제재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였으며 하사한 물품 또한 많았으니 이웃을 사귀는 도가 극진하였는데 조카가 뜻밖에도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켜 변장을 도살하고 성미까지 깊이 들어와 민가의 방화에 집을 불태워 사람들이 해를 입었습니다. 나는 변장으로서 군령을 지키고 있으므로 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에 군사를 거느리고 더불어 서로 싸우는 것은 변장의 직분이요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설을 바꿔서 보인 뜻을 잘 알았으니 군사를 해산하여 진을 돌리십시오. 다만 이런 말씀은 내가 천단할 것이 아니어서 즉시 조정에 진달하였으므로 곧 회개가 있을 것이니 아직 기다리십시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변장이 그 글을 아뢰니 조정에서는 유인복이 문장의 능함을 탐복하였는데 일이 평정된 뒤에 비로소 인복이 지은 것이 아니라 양산군수 문경동이 지은 그림을 알았다. 아 그랬구나.
충청시로 11권 충청5년 4월 10일 을미 5번째 기사 차찰사 종사관 성운이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외인의 서계에 회답할 것은 없으나 유인복의 답서에 조정에 진달하겠다 했으니 지금 마땅히 수주하고 남김없이 선멸하리라는 뜻으로 대마도에게 이르는 것이 어떨런지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다. 충청시로 11권 충청5년 4월 11일 을미 6번째 기사 김석철 등이 장계하기를 윤효빙, 한윤, 이해 등이 보호하기를 초나흘 날 군사를 거느리고 웅천현 오리점에 치도하여 주군할 것을 약속한다 하였는데 저건 이미 웅천성 밑의 인가에 불을 지르고 또 영등포에 불살랐으며 적선도 거의 100척이나 되었습니다. 제포에 치도하여 군사를 합하니 성세를 크게 떨쳤습니다. 신등이 군사를 거느려 와서 구원하는 모양을 보자 저건 포위를 풀고 제포에 분산하여 둔치하였는데 제포성은 함락되어 첨사 김세균의 생사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병선은 적들이 모조리 불태워 버렸습니다. 마침 대마도 지휘관 이식과 김해부사 성수재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신등과 함께 힘을 모아 접전하였는데 신과 이식은 각기 외적 1명을 쏘았으나 미처 쫓아가 베어 죽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충청시로 11권 충청5년 4월 11일 병신 첫번째 기사 도순찰사 안윤덕이 배사하고 아뢰기를 남방이 일이 급합니다. 증언부는 무죄가 있는 선배이니 상을 당하여 진주에 있으니 청건대 기복하여 한모퉁이를 맞도록 하시고 도내에 거주하는 효용하여 쓸만한 자와 한산 중에서 쓸만한 자를 모두 기복하여 종군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충청시로 11권 충청5년 4월 11일 병신 두번째 기사 김석철의 서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뢰기를 초나한 날 웅천 현감 한윤은 성을 버리고 절도사 영으로 왔는데 웅천은 이미 함몰되었다 합니다. 절도사가 군법을 행하고자 했으나 당시에는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이 김세균을 생포하여 군중에 두고 의약과 음식을 주었으나 세균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폐장이 되었으니 빨리 죽여라. 너희가 만일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자진하겠다 하니 외적은 그가 자진할까 두려워 밤낮으로 수직하며 세균에게 이르기를 이는 내 탓이 아니다. 부산참사 이우정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하며 저기 웅천에 이르러서는 포장한 우정의 머리를 보여주었다 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말하기를 난이 일어나던 날 우정의 첩이 별난이 있을 것을 먼저 깨닫고 우정에게 알리니 우정은 속옷만 입고 성을 넘어 달아났는데 우정의 아우는 그 얼굴이 그 형과 비슷하므로 적은 그를 우정으로 알고 지체를 난도질하였고 우정은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청시로 11권 충청5년 4월 11일 병신 세번째 기사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변보를 보니 저의 형세가 크게 치성하여 비유하는 계책을 속히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외방의 한산한 자로 무죄가 있는 자와 한량으로서 유명한 자, 무가 초시에 입격한 자는 아울러 다시 다 그 재주를 시험하지 말고 모두 전장으로 나아가 유에 등록하고 또 장수에 합당한 자를 택하였되 상중에 있는 자와 바야흐로 죄의 견책을 입은 자도 선발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충청시로 11권 충청5년 4월 11일 병신 네번째 기사 홍문관에 입직한 교리 이자와 부수창 권벌 등이 상소한데 그 대략에 변장이 방어를 잘못하여 이런 참혹함을 불러일으켜 연변 열어지는 복물되었으며 바다 한 모퉁이에 백성의 간류가 땅에 맥질되고 머리가 적의 뜰에 매어 달렸는데 절도사가 구원하고자 하다가 물러가 보전하고 치서하여 군사를 청하니 적이 다시 화를 탐하고 거들먹거리며 이서하여 조종을 모욕하고 조종의 땅을 절거하고서 방비가 없음을 텀다 내지로 침입하니 동쪽에 소리쳐서 서쪽을 흔들 근심이 있으므로 마땅히 여러 사람에게 상의하시어 스스로 결단하셔야 할 터인데 지금 더불어 기획하고 처치하는 자가 4, 5인에 불과하고 또한 조정 대신도 참여하여 듣지 못하니 대저 기이한 꾀와 큰 계획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기에 구태여 이렇게 경홀히하십니까?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편전에 추로하시어 신료들을 소대하여 중론을 널리 들어서 그 중용을 취하여 쓰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장수를 명하여 출정시킬 때 퇴곡하면서 위임하여 상례로 처우하였고 성의를 보여 그 뜻을 굳게 하고 책달하여 그 기운을 진작시켰으니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잊고 위에 충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정께서는 장수를 임명하는 날을 당하면 혹은 침실에서 인견하여 친히 방략을 제시하고 혹은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고 권하는 성의를 보였으므로 꾀하는 것이 반드시 깊고 공을 도모하여 반드시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장수를 임명하면서 평소에는 양성하지 않고 일이 벌어진 뒤에야 계획을 세워 오라고 부르고 가라고 보내니 예의가 지극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가만히 보건대 남방 사람들은 그들의 선대에서 겪은 외변의 참혹함을 익히 들어서 심상한 와전에도 오히려 손이 떨리고 다리가 부들거려 부모와 처자를 끌고 뒤질사라 도망쳐 달아나는데 하물며 오늘의 참혹함을 보았으니 병인 사이에서 죽음을 당하기를 바라기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미하는 군사는 스스로 정한 수가 있어 비상시를 방비할 수 없는데 양가의 궁수로서 병적에 들어있지 않으나 서울에서 기예를 시험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므로 꼭 소모하여 훈련시키면 하루아침 모두 정병이 될 것이니 숙 있게 하여 근본을 정하게 하시고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아 스스로 진작하지 못하는 남방에도 또한 마땅히 나누어 보내어 군급함을 구제하소서. 신등이 또 듣건대 우리 관에 있는 외노들을 반드시 모두 죽이고자 하신다는데 끼어서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니며 궁한 것을 제어하는 것은 무가 되지 못합니다. 마땅히 내 옥에 가두고 그 사이로 캐어 물어다가 난이 평전된 뒤를 기다려서 서서히 연원하여 종사에도 늦지 않습니다. 어찌 반드시 작은 무리에게 분풀이를 하여 왕도에 크지 못함을 보이십니까? 아니 상이 비답하기를 지금 상수의 뜻을 보니 충간이 지극하다. 나는 적변을 들은 뒤로 침식을 잊었으나 다만 내가 불선함으로써 성의가 미치지 못하여 근시인 너희들도 오히려 내 뜻을 알지 못하며 하물며 바깥 사람들이겠는가? 조정에서 이미 조치할 것을 의논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또 지변사 재산과 정부 해조가 이미 계획을 세웠는데 더구나 의논이 분운하면 이를 정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외인의 성질은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죽는 것을 개의치 않으니 저 관에 머물러 있는 외인들에게 캐어 묻기가 어렵다. 이 상소를 빈청 재상 삼궁 부원군 이상에게 보이도록 하라 하고 삼궁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홍문관의 상소를 보니 동쪽에 소리쳐 서쪽을 흔든다는 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신들은 소중의 뜻으로서 여럿이 의논하여 도모하라 했다.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작변을 듣던 날에 신당은 이미 대궐에 나와 모의하였습니다. 육조 한승부의 당상으로 하여금 빈청에 나와 각각 방략을 말하게 하고 각사 백가는 각각 소위대로 징계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경기의 영마는 충청도에서 체대하고 충청도의 영마는 경상도에 체대하여 보내되 삼도 내의 영마는 모두 길 옆의 각역에 모이도록 하여 지체를 말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웅천현감 한유는 성이 함락되었는데도 그리 할 수 없는데 함에 성이 함락되지 않은데도 도망하여 왔고 절도사는 곧 군법을 행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지금까지 군법을 시행하지 않았으니 군령이 어떻게 엄명하여지겠습니까? 속기 한윤을 참수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진조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11일 병신 5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도내의 조사로서 상중에 있는 자를 안윤덕이 만일 임의로 기복시켰다면 강상의 도가 무너져서 치도에 장애가 될까 두렵습니다. 무죄가 용이한 자라면 특이한 자라면 지게한 뒤에 기복하게 하도록 허락하시고 용량이 없는 자는 기복하지 말게 하시어 상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리 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11일 병신 6번째 기사 거제 현령 오세한 동래 현령 유인복이 각각 외적의 머리 5급을 베어 바쳤다. 중조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11일 병신 7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전 함경 감사 고 형사는 오랫동안 그 지방을 맡아 적의 정상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그대로 맡겨서 북도를 편안하게 하소서 하고 인하여 남 필원 등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돕게 하기를 병상전라의 해물을 진상하는 것은 이미 준비한 것은 할 수 없으나
지금은 정지를 명하시고 긴급하지 않은 경비를 또한 감생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고영사는 병이 있으므로 이미 약을 보내었다. 비록 적정을 안다고 하나 한 사람에게 오래도록 한도를 맡길 수는 없다. 또 긴급하지 않은 해물의 진상은 해사로 하여금 양을 감하게 하였다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양사가 또 어리니 형사의 직책은 ing임하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정실로 11권 중종 5년 4월 11일 병신 8번째 기사 소기파를 웅천 현감으로 삼았다. 중정실로 11권 중종 5년 4월 11일 병신 9번째 기사 병조판서 김은기, 예조판서 박예열 등이 아뢰기를 동평간에 머물러 있는 외인 5인은 일본국 외인인데 예전에도 사신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처음 올 때 반드시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미안하니 아직 가두어두소서 하고 김수동, 유순정은 아뢰기를 전일 수의할 때 모두 죽이고자 한 것은 저들이 모두 우리의 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들을 죽인다 해도 도둑질을 중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외인들이 사변을 들으면 반드시 도저히 사람을 상하게 할까 두려우니 청컨대 역사로 하여금 결박시켜 뇌옥에 가두고 아직은 죽이지 마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정부 및 병조, 예조, 판서 등은 아뢰기를 외의 서계는 대마 도저히 글이 아니며 또 유인복에게 자통한 것인데 그 말이 패만하니 회부할 것이 못됩니다. 아니 임금이 그리 하라고 하였다. 중종실로 11권 중종 5년 4월 11일 병신 10번째 기사 김석철에게 하사하기를 한유는 속기 군법으로 처치하여 좌우도 연변 여러 진에 돌려보내서 많은 군사를 경계하라 하고 이웃 인복에게 유시하기를 만일 저기 와서 서계의 회담 여부를 묻거든 서계는 이미 올려보냈으나 내 뜻으로는 너희들이 은혜를 배반하고 악함을 쌓아 흉악하고 간사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조정에서 너희들이 서계를 받더라도 반드시 예수에 맞게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화답이 있겠는가? 너희가 만일 화를 뉘우쳐 스스로 그친다면 조정에서도 또한 개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하고 유계종, 유인복 등에게 유시하기를 저기 동네를 재차 침범하지 않고 서계를 통하여 온 것은 참으로 침범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직은 좋은 말하에 장사의 마음을 해이하게 하고 노락질할 웅천의 재물을 모두 실어간 뒤 반드시 장차 합병하여 와서 침략하려는 것이다. 이 뜻을 잘 알아서 엄하게 대비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11권 중종 5년 4월 11일 병신 11번째 기사 각사의 기묘하지 않은 경비를 줄이도록 명하였다. 중조실로 11권 중종 5년 4월 11일 병신 12번째 기사 경상 좌도 수사 김현손이 장계하기를 외적은 이미 부산포를 깨뜨리고 곧 동네 속현 동평 땅 범전리로 향하여 길가에 진을 쳤는데 적의 수요는 거의 200명에 이르렀으며 적들은 4표로 나눠 2표는 우리 군사와 싸우고 한편은 서면으로 향하고 한편으로는 남면으로 향하여 민가에 나누어 들어가 불을 질렀습니다. 동네 형령 유인복은 군사가 적어 대적하기가 어렵다 하여 싸우며 퇴각하여 다시 본진으로 들어와 성곽 위에 군사를 늘어 세웠습니다. 외적은 합병하여 곧장 성에 다다라 다시 5배로 나눠 4곳에 군사를 둔치하고 한편은 성 동문으로 돌입하였는데 우리 군사가 외적 5, 6명을 사살하고 방패와 장금 등을 빼앗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야 적은 비로소 퇴각하여 남쪽 삼리쯤 대교 가림길에 군사를 주둔하였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 향할 곳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적은 많고 우리는 적어서 형세가 구원하기 어려웠으므로 신이 군수 문경동과 오후 2반을 거느리고 나아가 구원하였습니다. 하였다. 우리나라 땅인데 인구가 왜 없냐. 중조실로 11권 중종 5년 4월 11일 병신 13번째 기사 김석철이 치게하기를 이달 초 나날 오후에 적산 1천여 척은 영등포로 향하여 우리 군사를 둘러싸고 한참 동안 서로 싸우다가 군사 반을 나누어 주물도에 주둔하고 반은 내지로 향하였습니다. 초 닷새 날 밝은 역에 외적은 큰 배 5척을 타고 하청리에 되었습니다. 거제 현령 오세한이 군사 50여 명을 거느리고 쫓아 나가니 외적 100여 명이 육지로 내려와 민가를 수색하였습니다. 외적이 화살을 맞고 바다에 떨어졌으므로 쫓아가 목을 베지는 못하였습니다. 적선 4척은
멀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으므로 쫓아가 잡지 못하였습니다. 적들이 버린 기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였다. 진대 7월 10일권 증종 5년 4월 11일 병신 14번째 기사. 대마도 경찰관 제용감 정 강중진이 취계하기를 이달 초닷새 날 외병이 웅청성을 보유하였는데 경통사 등이 문턱으로 엿보니 저쪽의 대장이라는 자는 지난해의 특성으로 왔던 정장이었습니다. 웅천 현감 한유는 경통사 등이 정장과 서로 아는 처지임을 알고 적들이 와서 도둑질하는 연유를 묻게 하였는데 정장이 대답하기를 부산 참사 이우정이 공해를 고쳐 지으면서 한국 외인에게 역사시키고 편명보다 심하게 하니 이것은 정고에 없는 일이고 또 전일에 대중 소선을 분간하여 양료를 주기로 하였는데 우정이 모두 작은 배로 청량하여 지난해에 이 뜻으로서 예조에 고하였으나 예조에서는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으며 국가에서 우정을 죄주지 않으므로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기를 이른 것이다 하였습니다. 통사 신자강이 묻기를 제포와 웅천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정장이 또 대답하기를 제포 첨사는 한국 외인이 미역을 따러 나갔다 돌아오고자 사관을 청하면 첨사가 칭탁하기를 조선하느라고 겨를이 없다면서 허락하지 않고 수사를 시켜 죄 없는 외인 4명을 잡아 죽였으며 웅천은 양료를 감하여 주거나 혹은 천연하다가 주지 않고 또 한국 외인이 출입하여 저자를 보는 것을 검하였다. 이 때문에 도주가 우리에게 명하여 부산포 제포 거제 등처를 치라 했으므로 부득이하여 여기 온 것이며 나의 뜻은 아니다. 웅천 원이 나와서 항복하면 그만이겠지만 항복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승부를 결정짓고 말겠다 하였습니다. 웅천 현감이 통사를 시켜 대답하기를 내가 비록 나아가서 대답한다 하더라도 통사를 통하여야만 말을 알아들을 터인데 반드시 나를 보아서 무엇 하겠느냐. 통사를 시켜 내 뜻을 다 전하겠다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외노들이 사다리를 타고 성으로 기어 올라왔으나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쏴 맞춰 떨어져 죽으니 조금 퇴각하다가 다시 노목으로 남문 옹성에 충격을 가해 성머리가 두어 자 가량이나 무너졌으므로 성 안의 군인들은 크게 놀라 북문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웅천 현감 한윤이 흩어진 군사를 모아 성을 지키자 절도사 김석철, 김해부사 성수재, 경찰관 이식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잇따라와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나아갔으므로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초 닷새 날에는 외적들을 맞아 아군이 종일 싸웠으나 저쪽은 많고 우리는 적음으로 오리쯤 물러나서 지켰는데 적병은 한밤중에 웅천 신산 사너리에 은밀히 도착하여 일시에 고함을 치며 떠들어댔으므로 아군은 크게 놀라서 붕괴하였으며 석철 등도 형세가 궁하여 퇴각하였고 초여섯 날에는 웅천 현감이 외적에게 몰리게 되자 성을 버리고 도망쳐 김해로 갔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외변이 심히 급하니 각 사람과 하여금 적을 방어할 방략을 각각 진달하게 하라 하였다.